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짬짬이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네요. 원래 그 평소 때 주말보다 더 짬을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뭐 해줘야 되고 시간을 계속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고 그래서 짬짬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연재하고 있는 것들 놓치는 게 뭐가 있나 계속 들여다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는 한 뭐 2주 아니면 열흘, 뭐 5일 이렇게 좀 길게 텀을 두고 수익을 외국인 기관들이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수익을 그렇게 길게 보고 좀 수익률을 봤는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거래일 사이에 빠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좀 위쪽에 있는 상위에 그러니까 가장 길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서 차트를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에서 기관이 연속으로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주째 계속 걸리고 있죠. 타이거 원유 선물 28일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 있고요.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0.4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11거래일째 연속으로 기관이 사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0.48%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11거래일째 사고 있는데 지금 20%, 21% 정도 빠졌고요. 부광약품이 10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0.66%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트리얼즈도 10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에는 1.79% 빠졌고요. 한샘도 지금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에는 2.36% 빠졌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빼고 LG 이노텍과 LG 그리고 코스맥스의 세 종목이 8거래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고 4%대, 8%대, 0.51% 올랐고 그리고 NC소프트, LG화학, OCI가 7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NC소프트가 3% 올랐고 LG화학은 1.4% 빠졌고 OCI는 13%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BGF 리테일이 6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6.13% 최근 3일 동안 올랐고 삼성물산이 5거래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9.02%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관이 계속 연속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0.48% 빠졌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3월에 저점을 3만 900원 그러니까 3만원 정도 저점을 찍은 이후에 보시다시피 그 8월 중순에 최고점 찍은 게 9만원대 중반이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11월까지 10월 말까지 지금 2달 반, 한 석 달 정도를 흘러내리죠. 그러다가 1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한 6만원대 후반, 6만원 8천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 11월부터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쉬어가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급등을 하다가 횡보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최고가 21일 날 찍었던 11만원을 최고가로 현재 104,500원인데 지금 구간은 단기 급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 그 횡보를 눌림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21선이 올라오는 그 이격을 어느 정도 줄이고 나면 다시 한번 그 기관 매수세를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딱히 빠질 이유가 지금 없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1선의 이제 지지, 21선의 그러니까 21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정도 더, 한 3, 4일 정도 더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연속 매집하는,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한솔케미칼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이 그 3일 동안에, 최근 3일 동안에 5.75% 올랐고요. S1이 10일 연속 사고 있는데 0.47% 올랐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8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은 3.12% 빠졌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1.54%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산가스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0.2% 올랐고요. 코스맥스가 5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최근 3일 동안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CJ4우, 그리고 DPC, 미래에셋대우, 이우, 녹십자, 한진까지가 4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뭐 8% 올랐고 DPC는 5.4% 빠졌고 미래에셋대우 이유가 1.67% 올랐고 녹십자 11% 빠졌고 한진도 2.68%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광약품, NC소프트, 신성 ENG,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고 부광약품이 0.6% 빠졌고 NC소프트가 3.3% 올랐고 신성 ENG가 15% 정도 빠졌고 SK하이닉스가 1.26%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다 짧게 설정을 하니까 등락률이 좀 하락한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는 SK바이오팜을 한번 보면요. SK바이오팜은 지금 뭐 상장하고 한 이후에 9월 말 10월 초까지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지금 보면은 21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21선을 깨고 하락을 하는데 12월 12월 며칠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에 하단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밑꼬리 달고 금요일날 올라갔습니다. 목요일이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4거래일 동안의 음봉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고 또 마침 60일선이 완만한 상태로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5, 10, 21선 아래쪽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던 24일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뀔 것 같이 보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하지만 지금 뭐 SK바이오팜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하락도 천천히, 상승도 천천히 하고 있어서 21선 따라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던 19만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17만원대 초반에서 SK바이오팜이 외국인이 8거래일 사고 있고 또 기관도 마침 2거래일 사고 있는데요. 연속 사고 있는데 그 8거래일 연속 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국인이 지난번 하락할 때 바닥에서 사서 단기 4거래일 연속 양봉 그 다음에 4거래일 연속 음봉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집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19만원 정도까지는 올려놓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가보면요. 기관 투자자 가장 많이 산 종목 보면은 네페스가 13거래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2.96% 올랐고요. 또 위닉스와 도이치모터스가 12거래일씩 사고 있는데 5.75%, 1.2% 올랐고요. 엑세스바이오와 아모텍이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8% 빠졌고 아모텍이 2% 올랐습니다. 그리고 RFHIC와 덕산네오룩스가 8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2%, 3%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마케팅, 케어젠까지가 7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세 종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뉴, 이지웰, 다나와까지가 6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LB세미콘이 11%, 뉴가 22%, 이지웰은 4.05% 빠졌고 다나와가 2%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5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4.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는 엑세스바이오 8% 빠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월 이제 21일 날 62,900원 최고점을 찍고 나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4개월 만에 완전히 뭐 빠졌는데 4개월 만에 빠졌다기보다는 그 8월 21일 날 고점을 찍고 그날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12월 첫째 주까지 흘러내리다가 양봉이 탁 나왔는데 그 지점이 바로 121선의 지지, 121선에 닿은 뒤에 바로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61선 뚫고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3일 날 다시 121선을 뚫고 하락을 했고 24일 날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기준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에 한 8%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0일 연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또 24일 날 매수가 탁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1선의 그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1,700원 구간에서부터 그 60일선 자리가 있는 25,000원대, 2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보면 다나와와 그다음에 리노공업이 8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각각 2%와 4% 올랐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7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10.5% 최근 3일 동안 빠졌고 그 다음에 매드팩토 원익QNC가 6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매드팩토가 8.2% 올랐고 원익QNC는 1.6% 빠졌습니다. 그리고 STI, 옵트론텍, 키네마스터, 맥스로텍이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STI는 3거래일 동안 보합이고 옵트론텍이 14.79% 올랐고 키네마스터가 10.5% 빠졌고 맥스로텍이 22.8% 빠졌고 그리고 제우스, 시젠, CJ ENM, 이오플로우, JYP 엔터테인먼트, LNF까지 6종목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6종목 전부 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우스는 최근 3일 동안 7.5% 빠졌고 CJN이 11.6% 빠졌고 CJ ENM은 1% 올랐고 이오플로우도 10.2%가 올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0.1% 빠졌고 LNF가 2.9%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제일 위쪽에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10.5% 빠진 알테오젠을 이렇게 보면요. 알테오젠은 지금 9월 초에 22만 8천원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10월 말까지 거의 뭐 15만원대 밑에까지 내려갔죠. 14만원대까지 지금 빠졌다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단기 반등 살짝 조정, 단기 반등 살짝 조정하면서 지금 12월까지 왔는데 다시 12월 중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18만원 정도 갔다가 다시 쭉 흘러내리다가 지난 10월 말에 이 저점 부근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24일 날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 상태인데요. 지금 그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이 전부 다 위쪽에 있는 역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 아래쪽에 241선을 지금 그었더니 241선이 12만원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241선에 뭐 닿을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보면은 15만원대 정도 되는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이제 급등 나오기 직전의 자리가 15만원 정도 되는 자리였고요. 또 10월 말에 하락할 때에 바닥 찍었던 자리도 15만원 근처였고요. 그러니까 10월 말 하락 시에도 15만원대를 바닥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15만원대 정도 초반에서는 이제 하락을 막아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24일자에 바닥 찍고 올라간 그 상황에서
추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빠져도 15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0일선이 일단 좀 꺾여 있는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만 11월 중순부터 좀 20일선이 다시 살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빠졌군요. 그래서 지금 20일선, 60일선, 11일선, 5일선이 다 약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단기로 보나 중장기로 보나 약세인 것이 차트에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단기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지지를 15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24일 날 반등에서 상승 추세인 건지 그냥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해서 하자. 그리고 15만 원대에서 바닥 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사고 있는 종목, 특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뭐 3일이든 5일이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매집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그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속으로 뭐 7, 8일 이상, 10일 이상 매집을 했는데 상대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들 그런데 최근에 3거래일이나 5거래일 정도의 주가는 여전히 빠져있는 종목들은 지금 분할을 매수해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2주, 1, 2주 안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